안녕하세요. 풀문입니다. 제가 저번에 비트코인을 추세를 분석을 했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 분석을 해보겠다고 했어요. 그게 한 3, 4일 전인데, 지금 어제랑 오늘 하락폭이 거의 20%, 고점 대비 20% 정도 하락을 했더라고요. 일단은 놀라셨을 분들이 많았을 것 같고, 오히려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같이 얘기해 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만약에 유튜브를 찍었다면 사실 할 수 있는 말이 그거일 거예요. 여기서 일단은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렇게 이틀 뒤에 전쟁을 트리거로 해서 이만큼 떨어질 줄은 아무도 예상을 못하는 거기 때문에 더 올라간다면 인버스 손실은 누적이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틀 정도 빠르게 하락을 했을 때 요 상승분을 그대로 다 반납을 했죠. 이게 2월달 거의 2월달 오른 거를 싹 다 반납을 했고요. 이 이후에 어떻게 할지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려 보겠습니다. 네, 이거는 삼성 코덱스 200 ETF입니다. 요 초록색이 60일 이동평균선이고 노란색이 20일 이동평균선이거든요. 이제 요 노란색은 20일이라고 하면은 주말 빼고 한 달 월화수목금 5일 하고 4주 정도 되는 한 달 정도 가격 움직임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고, 60일은 그거의 3배, 한 3달 정도겠죠. 한 분기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걸 보셨을 때 이제 이런 어떤 자산이, 이거는 한국 코스피뿐만 아니라 자산이 상승을 할 때 이렇게 폭발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럼 점점 가팔라지면서 상승 폭도 커지는 거죠. 그만큼 내려오는 것도 빠르고요. 그래도 이걸 보셨을 때 요 상승하는 이 상승의 저점, 조정받았을 때 저점을 이었을 때 위쪽입니다. 아직 여기까지는 떨어지지 않았어요. 물론 다음날 내일 여기까지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리고 아직 60일선까지 오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요 노란 색깔 요 21선은 확실하게 뚫고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단기적인 요 상승 추세는 끝이 났다, 이렇게 보는 건데, 이제 여기서 그러면 상승 추세가 끝이 났다 그러면은 제가 저번 동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하락이냐, 그건 아닙니다. 상승이 끝이 났다 그러면 횡보 혹은 하락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물론 조금 더 하락을 했다가 횡보를 하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상승 추세는 끝이 났고 횡보를 할 수도 있고 뭐 하락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단기적으로 단타를 잘 치시는 분들은 이 롤러코스터를 열심히 탈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냥 일반 개인 투자자이시거나 직장을 다니시거나 그런 분들은 지금 같은 장에서는 트레이딩 하다가는 자금이 갈려나갈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급격하게 상승한 자산, 다른 자산과 이 코스피 200을 비교하면서 어떤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들고 온 자산은 바로 금입니다. 금이 이때 매우 크게 상승을 했다가 하락을 했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요 고점과 요 하락했을 때의 저점, 이 사이에 안에서 횡보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떨어지는 폭이 21%, 우리 코스피도 20% 정도 떨어졌었죠. 그 정도 떨어지고 61선 찍고 그 위로 빠르게 올라가서 어떻게 보면 21선 부근에서 횡보를 하다가 최근에 그 전쟁 이슈로 잠깐 오르다가 다시 또 금 또한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이날 조정받은 거는 이제 인플레이션이 에너지 가격 때문에 또 오를 수 있다. 이제 그래가지고 금리 인하 기대감이 떨어져서 이제 금이랑 은도 같이 조정을 받은 건데, 이제 전체적으로 큰 맥락에서 봤을 때는 결국에는 요 레인지 안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금 같은 경우에는 저점을 계속 높이긴 하지만 이게 미래에 이렇게 저점을 계속 높이면서 요 고점 위로 뚫고 올라갈지 아니면은 다시 저점을 낮추면서 하락 추세로 바뀔지, 그건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어떤 유의미한 움직임이 보이면 제가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과거 이때 같은 경우에는 떨어졌다가 저점을 올리면서 고점도 올리면서 전고점을 뚫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고요. 이건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볼 자산은 바로 은입니다. 은 같은 경우도 21선 위에서 가파르게 상승을 했고 21선을 뚫고 61선까지 떨어졌습니다. 은 같은 경우에는 낙폭이 조금 더 셌고요. 40% 정도 하락을 했었네요. 40% 정도 하락을 했었고, 그 이후에 61선과 21선 사이에서 계속 횡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한 것처럼 이 21선과 61선이 이렇게 서로 교차하면서 믹스되면서 이제 횡보 구간을 가지는 겁니다. 물론 은 같은 경우에는 금보다는 안전자산 힘이 약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금은 이 정도 구간에서 횡보를 하고 있었으면 은은 아직 거기까지는 못 간 걸로 보이고요. 자, 그럼 다시 코덱스 200으로, 코스피 200으로 돌아왔을 때 횡보 다음에 전고점을 뚫고 올라가려면 차트가 어떤 식으로 나와야 하냐면 이런 식으로 이제 횡보를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고점을 높여가면서, 저점을 높여가면서 이러한 형태가 나오게 되면 이 고점을 뚫고 올라갈 확률이 많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생긴 거 말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빠르게 고점까지 회복할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더블탑, 이때 매도하지 못한 어떤 기관이나 세력들이 다시 한번 시세를 펌핑 시켜서 이때 매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전고점을 돌파를 못하고 이렇게 다시 떨어져서 하락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횡보 구간에서 고점과 저점을 높이면서 올라갈 경우, 그 경우에 첫 번째 경우는 이 전고점을 뚫고 재상승, 자, 두 번째는 전고점을 뚫지 못하고 더블탑 형태를 만들고 나서 하락세. 그래서 요럴 때 매수를 조심하셔야 되고,
만약에 헷갈린다, 이때 전고점을 뚫고 가는 건지 아니면 더블탑 형태를 만들고 내려가는 건지 헷갈린다고 하시는 분들은 전고점 돌파하고 눌리는 거 보고 제가 그려드리겠습니다. 자, 전고점 돌파를 하고 이렇게 돌파를 하겠죠. 그리고 여기서 눌려요. 이 전고점 가격을 지지를 받고 재상승할 때, 자, 그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락 추세로는 어떤 식으로 변환이 되느냐, 일단 반등은 올 거예요. 급격하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자, 반등은 오는데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고점을 높이지 못하고 저점을 내리면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는 횡보를 오래 할 것 같고 적어도 한 달 이상은 기본적으로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인버스를 들어가실 분들은 오늘 이 가격 혹은 뭐 내일 더 내려갈 수 있겠죠. 어찌됐든 요번에 하락폭의 저점, 그 저점을 주목을 하셔야 되고, 그 저점을 깨는 어떤 지점, 거기서 인버스를 들어가시면은 이 하락 추세를 먹을 수 있습니다. 지금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게 여기 저점을 이은 어떤 추세선이 있는데, 이 추세선이 대충 한 달, 두 달 횡보를 했을 경우에 이 정도 가격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횡보를 하다가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주식은 답은 없기 때문에 시나리오를 그려보면서 대응을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주식도 뭐 나스닥이라든지 다른 나라 주식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어저께 폭락을 많이 했던 유럽 증시는 지금 2% 넘게 회복을 하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나라 코스피도 내일은 반등을 할 거로 보이고요. 이제 한 달 혹은 두 달, 길면 세 달의 어떤 횡보 구간을 가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건 기술적인 측면에서 본 저의 의견이고, 그러면 이 횡보 구간 이후에 재상승을 할 거냐 하락을 할 거냐, 거기서는 두 가지 생각이 있는데, 첫 번째는 다시 재상승을 한다 라는 의견에서 제가 좀 주목했던 부분은, 지금 우리 주식시장이 전체적으로 뭐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유상증자를 발행을 덜 한다든지 뭐 배당을 계속 올려준다든지 그런 주주 친화적인 정책들을 정부 차원에서 많이 실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부동산을 규제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동산의 자금들이 주식으로 많이 들어왔다는 어떤 통계가 있더라고요. 자, 그렇게 되면은 지금은 투기적인 어떤 세력들이 떠나갔더라도 장기적으로 어떤 한국의 주식시장에 대한 전망이 괜찮다면 부동산으로부터 파생된 그런 현금들이 좀 하방을 지지해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동산에서 주식시장으로 흘러 들어온 자금들의 어떤 성격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성격에 판별이 날 거라고 봅니다. 뭐 그분들이 부동산에서 뺐지만 부동산처럼 주식을 오래 들고 갈 것인지, 똑같은 사람이어도
주식은 조금 단기적으로 대처를 하실지 그건 모르기 때문에 이제 그게 판별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아직 우리나라는 이머징 마켓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코스피의 상승이 될까라는 의문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외국인도 우리나라 주식이 다른 나라 주식보다 매력적이어야 장기 투자로 할 것이고, 물론 지금 그런 초석을 마련을 하고 있지만 어떤 외국의 투기 세력들, 외국의 헤지펀드라든지 그런 트레이딩 자금들이 빠져나가고 장기 투자를 하는 장기적인 자금들이 올 것이냐,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코스닥을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닥도 어마무시하게 빠졌는데 지금 거의 상승분을 거의 다 반납을 했기 때문에 역시 코스피보다는 확실히 힘이 없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구간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더블탑의 형태인데, 떨어졌다가 올라갔는데 고점을 돌파를 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때는 돌파를 했는데 바로 떨어졌습니다. 이런 경우에 여기서 물리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왜냐면 고점을 돌파했다라고 따라가시다가 물리는 건데, 이런 거를 코스피에서도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코스닥은 더블탑 형태로 투기 세력이 수익 실현을 하고 떠나갔다, 일단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레버리지 같은 거를 매수를 하실 때 조심해서 하시길 바라고, 코스닥은 지금부터 매매에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폭락한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고, 이제 코스피가 어떻게 될지는 들어왔던 자금의 성격이라든지 펀더멘탈적인 한국 기업의 어떤 장기 투자의 매력도라든지 그런 거에 의해서 고점을 돌파하고 다시 상승을 갈 것이냐, 아니면은 단기적인 투기 세력의 자금만으로 올라왔던 상승이라면 하락 추세로 바뀔지, 그건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단기적인 어떤 투기 세력의 설거지가 끝난 걸로 보입니다. 매매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나스닥과 S&P 500 미국 주식시장이 지금 횡보를 굉장히 오래 하고 있는데, 이후에 하락이 될지 상승이 될지 그거에 대해서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